규제하고 있었던 내용을 이것으로 달리 정하겠다는 거죠. 달리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건축물에 용도가 있어야 돼요. 저기 있는 것과 다른 용도. 이걸로 새롭게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저기 일반법이면 얘는 특별법입니다. 그럼 여기는 새로운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럼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지구단위 계획에. 건축물에 건폐율.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용적률. 그리고 그렇죠. 높이. 하는 것들을 새롭게 지구단위 계획으로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일반적인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133페이지 무엇에 따른 규제를 하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규제를 하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에 맞는 건축물의 건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죠. 보통 지구단위 계획구를 정하게 되면 이러한 개발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보통의 목적이에요. 제가 보통 하는 것은 꼭 그렇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근대화되기 전이라면, 발전되기 전이라면 개발을 거의 목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를 정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개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뭐 환경을 보존한다라든가 전통 문화를 보존한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쩌면은 약간 그 개발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목적의 지구단위 계획구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개발이 목적이죠. 그래서 이러한 건폐율, 용적률 같은 것도 강화할 수도 있지만 완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건폐율, 용적률이 완화되면 또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죠. 그럼 필수적으로 현대인에게 필요한 무슨 시설이 있어야 돼요?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반시설. 그래서 어떤 개발 계획과 관련될 때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꼭 붙어서 나와야 돼요. 우리들이 어떤 개발이 허가받을 때도 역시 기반시설에 대한 고려가 없이는 개발의 허가를 못 받아요. 그래서 기반시설 에 관한 사항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서 특히 필요한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뭐 건축물의 형태를 규제하고 싶다라든가 건축물의 무슨 색채를 규제하고 싶다라든가 하는 게 있으면 그거 이제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에 맞는 규제를 여기다가 이제 또 이거 말고도 이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를 정했을 때는 어떤 새로운 규제를 하겠다는 건데 규제의 내용은 당연히 용건 용의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필수예요. 우리 기반시설 하는 사항도 필수다. 지구단위 계획을 이제 지구단위 계획으로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규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목적과 결부해서 그 특정한 지역만 대상으로 하겠죠. 근데 도시군 관리, 일반적인 도시군 관리계 용도 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 이런 것들은 파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정하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파주시 전체가 아니고 파주시의 일부. 파주시 일부를 일반화시키면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적의 일부를 대상으로 그 지역의 어떤 토지의 합리성이라든가 뭐 미관,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어디다 지정하는가? 보통 여기가 많겠죠. 주상공 지역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도시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꼭 개발만이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통 여기에서 이제 지정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도시적에 있는 용도지구 이런 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이것들은 앞으로 이제 계속 언급이 될 겁니다. 이런 것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요 개발 제한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공원 이런 것들은 지금 개발이 억제되고 있죠. 굉장히 억제되고 있겠죠. 짓눌려졌어요. 근데 여기서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되면 개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겠죠. 네, 개발 수요가 많아지는데 여기에 그냥 현재 이게 이제 해제가 되면 각각 용도지역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주거지역, 뭐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있는데 그곳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스스로의 재량이 바뀌게 되면 그러한 개발들이 난개발돼서 건축물들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막 뒤죽박죽 들쑥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해서 그 지역의 건축행위 여기서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 일부만 가능하다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개발 수요가 반드시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곳도 있고 여전히 아주 소외된 곳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